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후 민주당에선 친명, 비명 간 계파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3.8 전당대회를 엿새 앞두고 수도권에서 마지막 합동 연설회를 열어 막판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사 언급 없이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일 굴종외교다, 또 죽창을 들었다. 우리 정치권이 가시돋친 설전을 벌이는 것과 달리 일본 언론들은 역대 한국 정부 대일 메시지와 차별화했다며 일제히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분당 수천 발씩 포탄 비를 퍼부어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미 공군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 고스트라이더가 한반도에 처음으로 출격했습니다. 고강도 도발을 재개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모발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함께 검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아인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투약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소비가 2% 넘게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설비 투자도 2달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은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로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지난 한 해 수익률만 79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더 강해지는 양간 지풍까지 나타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3.1 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향한 일제강점기 사과나 강제동원 배상 등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야당은 변화를 제대로 준비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은 매국노 이완용의 말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은 기념사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죽창가와 개딸로 새로운 방탄복을 입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민주당 내의 계파 갈등, 후폭풍은 오늘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한일 양국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의 기념사가 3.1운동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죽창을 다시 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우리가 세계사회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 어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의 일부입니다. 저는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의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1절 기념사를 놓고서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오늘 아침 회의 때도 또 나왔습니다. 일단 야당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사과나 강제동원 배상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또 지적을 했고요. 변화 못해서 국권을 상실한 것이라는 그 언급이 과거 매국노 이완용의 말과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장 의원님. 어제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예.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미래 지향
적인 메시지를 내셨고 일본과의 발전적 협력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었지 않았냐라고 하는 발언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예, 부분이 있는데요. 예. 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광복절 경축사를 하셨던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 국민 여러분은 단지 오늘을 기념만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나라를 지켜낼 군대를 키울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를 읽어내고 새로운 질서에 대처할 방도를 세울 만한 지혜도 국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을 역량도 없었습니다. 아. 이와 같이 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아픔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과거 노무현 대통령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축사에서 거기- 비슷한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급변하는 세계의 질서를 읽어내고 새로운 질서에 대처할 방도를 세울 만한 지혜도 없었다. 아, 예. 자, 장경태 의원님. 저는 참 제 귀를 네. 의심했습니다. 마치 학폭 기념사처럼 무슨 식폭 기념사도 아니고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이 때린 거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말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예. 오히려 6월 22일 한일 수교 축전 정도에서나 언급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정확히 100여 년 전 이완용 씨가 예. 조선이 식민지 된 것은 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해서였다. 아주 정확히 같은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더불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 조선이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그래서 망한 거다라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이 때린 거다라는 식민지 소위 소위 긍정론, 이 네. 합리론, 이렇게 합리화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는지 싶고요. 예. 방금 8.15 경축사 언급을 하셨는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네, 나라 네. 이름 서름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언급하신 겁니다. 예. 저는 그 두 분의 발언의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고 예. 더군다나 이완용은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순응한 것이다라고 해서 본인이 주권을 넘겨준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변화에 순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권을 넘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달리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건 우리가 힘이 없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정도까지 했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은 없지 않습니까? 이 어제 논리가 윤석열 지금 두 문장이 대통령의 이어져 발언 있는데 속에서도 어떻게 정당화하는 갖다 발언은 말씀하십니까? 없었습니다. 예. 저는 정확한 문맥과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예. 두 발언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들으신 분들 듣고 또 어제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우리의 변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 준비하지 못하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하면서 일본과 이제 협력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어제 기념사를 했습니다. 이 기념사를 놓고서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 이어졌고요. 여야의 주장은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고 악수를 했어요. 혹시 어제 그 장면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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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짧게 악수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어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과 악수를 하다 보니까 짧게 한 것이고 뭔가 바로 저 장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좀 한두 걸음 더 걸어 나갔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했는데 아주 짧게 하고 다른 분들과 또 악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예. 이 대표가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영수회담은 지금 제안을 했고 지금도 유효한 거죠.
아마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대화를 나눌 뭐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고요. 뭐 네. 말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원형도 좀 건성으로 하시는데 악수도 좀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닌가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예. 한 분 한 분 좀 더 성의껏 하셨으면 좋겠다는 언론에서는 아쉬움도 있고요. 어색한 만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는 좋습니다. 앞으로 올해가 더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 재계 여러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좀 더 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될 때인데 네. 저렇게 자꾸 이렇게 외골수로 자꾸 이렇게 폐쇄적인 국정 운영을 하시다 보면 네. 또 심지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도 지금 당무 개입 논란이 있을 정도로 문제를 발생시키다 보면 그런데 3월 8일 날 이 전당대회 날 대통령께서 참석하신다는 것 자체가 예, 결선 투표는 3월 12일 날 있지 않습니까? 여지껏 그렇기 때문에 방탄 국회를 계속 네. 열어놓고 오늘 그래서- 또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외국 간 것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국회를 운영하면서 국정을 건성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일단 거는 좀 반박을 적절치 않은 것 제발 같고요. 끝나고 해주시면 좋을 것 더군다나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민주당의 공포 정치를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자, 적절치 잠시만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이제 발언을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발언 네. 마무리하세요. 예. 네, 아무튼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찌되었건 여러 국정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2월 요금이 앞으로 이제 3월 5일, 10일, 네. 15일 나올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민생 추경 또 여러 가지 에너지 바우처 추경 등 논의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3월 정기국회에서는 이제는 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께서는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앞서 장도현 의원께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 20명, 20여 명 지금 네, 베트남 갔나요? 베트남?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건 그것을 사비로 그 문제를 가신 좀 걸로 지적한 알고 것 있는데요. 같은데. 합의로 예. 가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뭔가 급박한 현안 처리나 민생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저희가 3월 6일부터 임시회를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일부터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열어놓고 바로 해외로 가는 것은 예. 이것은 그냥 민생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국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를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방탄을 위해서 열어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아, 되는 장경태 것이고. 의원님은 그 해외 떠난 거는 알고 계셨나요? 저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국회 여러 이 300여 명 중에서 네. 국회의 어떤 개의 정족수는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시기 시작하시면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더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판단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안 처리 과정에서 터져나온 민주당 내 갈등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당내 의원들끼리 거친 공방이 오갔고요. 직접 듣고서 오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배신자라는 당내 배신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건 결국에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분들이 심판하실 수 있게 그 당은 길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 당원들이 공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 심판하게 만들고 방탕 전당 또 특정인 중심의 사당화 또 국민을 무시하는 팬덤 정당 여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제대로 된 민주당 정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박범계 의원은 최강시사에서 다음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체포한 부결로 당론을 모아야 한다. 참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부터 예. 그렇게 하든지.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가까스로 부결이 됐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였는데요. 친명계 사이에서는 만약 다음에 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온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계획도 있는 겁니까?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는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최고위원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이 실무선에서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예. 근데 어찌되었건 전 당론이 아니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찌되었건 이 여러 이 정당 야당 탄압에 대해서 언론 탄압, 노조 탄압까지 전방위적으로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는 현재 전국 상황에서 예. 민주당 의원님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정세 분석과 판단을 저는 다음번엔 정확하게 하시려 보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 이 한 표 한 표가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네. 걸 다시금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최고위원이셨으니까 혹시
보통 이제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런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뭐 일단 예. 저희가 이제 이 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때는 여러 지도부나 여러 네. 의원님들이 정무직 당직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설명하고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뭐 일단 자율투표를 결정했고 대표께서도 많이 좀 쑥스러워하셔서 저희도 여러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자제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신전심으로 당연히 여러 이 탄압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저희도 여러 이번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뭐 이번에 이제 여러 이 무효표나 기권표 등의 의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또 봤던 만큼 다음 이 체포동의안이 만약 또 온다면 뭐 검찰이 답정 기소, 답정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정말 이렇게 구차하게 계속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게 아니라 네. 빨리 기소해서 빨리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서 이 공개하시면 되죠. 왜 자꾸 공개를 안 하시고 네. 기소를 자꾸 늦추시고 미루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질 끄지 마시고 예. 그냥 빨리 재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워낙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조차도 이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부결을 선택하겠다고 하셨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지금 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표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제재견에 과반이 출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결시키는 것도 뭐 하나의 방안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요. 종천 의원님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을 사실상 부결시켰지만 이탈표를 보면 사실 찬성에 가깝거든요. 무효나 기권을 했던 분들이 찬성을 눌렀다면, 예. 찬성을 선택했다면 아마 지금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체포 동의안이 다시 들어올지도 알 수 없고 지난번에도 사실 민주당에서는 뭐라 했냐면 당론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이 부결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주 공감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뭐 규탄대나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은 당론 이상의 결집을 저는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 다음에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면 과연 그 이탈표를 막을 수 있을지 그것은 자신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 누가 들어가서 표결하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쳐다보겠다. 이런 결정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야말로 저는 아까 이렇게 뭐 노조 탄압 예, 이러면서 예. 공포 정치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민주당이 당내 갈등과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지난번 체포동의안 부결이라고 하는 선택에서 결국 비롯된 것입니다. 이상민 의원이요. 지난주 인터뷰 때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또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무효표 부탁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비명계 의원들끼리 어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이야기가 일부 맞는 것 같거든요. 혹시 들으셨어요? 뭐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뭐 여러 상의는 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러 이 상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과하게 나간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저희는 당내 소통도 강화하고 네. 또 의원님들의 여러 의사 표시들을 존중해서 네. 다시 다음번에는 최대한 저희가 체포 동의안에 혹은 여러 가지 검찰의 여러 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기획 수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는 수사 동의안이나 기소 동의안이 아닙니다. 네. 구속 동의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이미 성남시청, 경기도청, 중앙당사, 국회 본청, 자택과 계좌까지 모두 털렸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겠습니까? 압수수색 330번 넘게 하셨으니까 저는 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압수수색 동의안도 아니고 기소 동의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는 마음껏 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기소하셔서 예, 오늘 재판에서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태님께서 이 예. 표결 결과에 대한 논의보다 자꾸 사건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구속 동의안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정에 동의안이라는 출석할 말씀이시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걸 구속 동의안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국민들한테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 제기가 비명계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또 친명계 의원 같은 경우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거취를 전체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또 이런 의견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 거취 관련해서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지금 그렇게 표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당원 투표로서 지금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40명 가까운 분들이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뭐 조작이다, 뭐 허구다, 그다음에 도주 우려, 뭐 증거인멸 염려 없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 내의 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한 결과이고 이렇게 40명 가까이 이탈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부결로 간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대표직에서 내려와서 당당하게 법정에 출석해서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마지막 배려이자 메시지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당대표에 대한 어떤 거취 표명도 없이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 얘기는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원들 가운데 이제 일부 이제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영구제명 청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가까스로 부결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당내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높나 보죠? 뭐 여러 가지 의견은 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여러 이제 이 여러 예상했던 결과와 또 다르거나 기대했던 결과와 다를 경우 이런 뭐 의견들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 70만 당원은 집단 지성이라고 하시면서 네. 저희 120만 당원은 집단 지성이라고 혹은 개딸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찌됐건 이번에 저희는 전당대회 때 120만 당원이 37%의 투표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70만 당원 중에 국민의힘 투표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예. 아마 그 정도 당원 투표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저희도 여러 이 집단 지성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예. 많은 당원들과 상의할 거고요. 다만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혹은 국회의원 전원이 다 의결한다 할지라도 예. 당대표 사퇴의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이기 때문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모르겠습니다. 이 당대표 탄핵 절차라는 것도 사실상 저희는 당원 소환권이 있긴 하지만 예. 국민의힘은 윤리위에서 징계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방식으로 하긴 했는데 네. 저희는 어찌되었건 국민과 당원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이 의원들만 가지고는 논의를 할 수 없다라는 건 당연하고요. 네. 안민석 의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봅니다. 뭐 집단 지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원 당규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치 탄압으로 본다면 어디에서 당무위원회에서 그 당무위원회는 의장이 당대표 이재명 대표입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지난번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원 당규를 한번 부결됐던 걸 다시 올려서 그렇게 힘들고 개정을 했습니다. 정치 탄압이라면 기소되더라도 당대표직 유지한다. 그 당원들의 총의를 모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지금 또 다시 당원들한테 투표를 하자?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저는 그 저희를 의심하자는 것이고요. 의심해 본다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왔네요. 대통령실이 최근이 아니죠. 어제 있었던 3.1절 기념사 논란과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어제 기념사는 한일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양국 국민이 과거보다는 미래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취지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느 쪽이 국익 고민하는 세력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월 8일이니까 이제 엿새 남았잖아요. 오늘 수도권 연설회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안철수 의원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던데요. 좀 너무 불공정한 지금 경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리하다 이런 언급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내 분위기는 지금 당 내에서 네. 오히려 네거티브로 가면서 나중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당대표 후보 중에 특정 후보를 네거티브 하면서 예. 그게 당의 리스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지금 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당원들은 더 불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뿐만이 아니었군요.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1위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은 여러 가지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게 네. 바로 모양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당무 개입 논란을 일으키면서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후보까지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대통령실 정무수석까지 나타나서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지지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 김기현 후보 1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 울산에서의 KT 관련 본인 부지 의혹 3,800만 원에 산 돈이 뭐 600억 원인지 뭐 혹은 60억이라서 괜찮다? 괜찮습니까? 저는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또 한편으로는 3월 8일 날 1차 투표 경선인데 네. 결선 투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대통령이 3월 8일에 가겠다. 제가 보기엔 김기현 후보 자력으로 과반이 안 돼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 때문에 당원들의 동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당무 개입이죠, 명백하게. 예. 김기현 캠프의 김기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기 의혹 관련해서요. 황교안, 안철수 후보 또 민주당 의원 일부 해서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 의뢰한다니까? 그런 이야기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현장을 가보고 나서는 사실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부 예. 언론에서는 현장에 가보니까 뭐 투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당내에서 계속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지난번에 주말에 강하게 내가 수사 의뢰를 직접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위반한 분들은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이런 네거티브가 이어지기 때문에 캠프에서 이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TF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예. 강력한 조치는 아니고요. 김기현 후보가 정말 억울했으면 수사 의뢰가 아니라 직접 고소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황교안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뭐 이준석 전 대표든 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테니까요. 어찌됐건 법정에서 잘 이 여러 고소고발 진실을 밝히시길 바라는데요. 어찌됐건 KTX 노선이 휘어질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KTX 노선은 가장 직선으로 빠르게 이 국민과 시민께 다가가는 게 목표인 철도이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굳이 국토위 간사에 울산시장까지 역임하신 김기현 후보의 그 임의하러 갔는지 저도 한번 그건 좀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수사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 의원님. 그 휘어졌다고 표현을 하던데 그 이유는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나요, 혹시?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땅 밑으로 KTX가 지나가는 것은 누구라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모발에서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과 케타민 성분도 검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받은 유아인 씨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코카인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유아인 씨의 소변과 모발을 정밀 감정한 결과 프로포폴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걸로 확인됐고 마약 성분 2개도 양성 반응을 보인 걸로 알려진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아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투약한 걸로 알려진 코카인은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케타민은 그보단 덜합니다. 케타민의 경우 특히 오남용 우려가 심각한데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투약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유아인 씨 모발에서 추가로 검출된 마약 성분은 코카인과 케타민입니다.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구분되는데 코카인은 정부가 지정한 강력한 마약에 해당합니다. 중독성이 강해 헤로인, 필로폰과 함께 3대 마약으로도 꼽힙니다. 이 때문에 병의원에선 치료용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병원에서 수면 마취제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심해 제한적으로만 투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배우 주지훈은 케타민 복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카인과 함께 케타민도 20에서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코카인은 주로 코로 흡입해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반짝 올려줘 일에 몰입할 수 있게 하고요. 케타민은 정신을 몽롱하게 합니다. 특히 케타민은 젊은 층 사이에 가벼운 약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과다 투여하면 매우 위험한 약물들입니다. 프로포폴과 대마에 이어 배우 유아인 씨에게서 또 다른 마약류 성분까지 검출되면서 경찰은 공급망을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감사원이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MBC 방문진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혜택과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지난해 11월 MBC의 반복적인 투자 손실과 계열사 적자 누적 방치 등을 이유로 방문진의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달 안에 방문진을 포함해 청구 사항과 관련된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이후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2기 진실화해위원 후보에 올랐다가 국회 표결에서 부결된 이재봉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봉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알려진 것과 달리 유석준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 발언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위안부였다고 말하려면 증거를 수집해서 국제학회에 보내는 등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5.18에 대해선 민주화 운동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부적인 사건 전개 등에 대해서는 학자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 교수 임명 표결을 다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소비가 2% 넘게 줄며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1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03.9로 한 달 전보다 2.1% 줄었습니다.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 등이 줄면서 1.4% 감소해 지난해 12월 6.1% 감소 이후 2달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1월 전체 산업 생산은 0.5% 증가해 4개월 만에 반등했는데 제조업 위주로 광공업 생산이 2.9% 늘어난 것이 생산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에 반등이 없으면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소매 판매 등 내수 지표가 주춤한 가운데 수출 부진이 계속돼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2월 수출과 무역 수지를 봐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어려운 모습이라면서 반도체 경기가 반등하지 않으면 수출 회복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 상무부가 반도체 생산 보조금 절차를 공개했는데 매우 까다로운 6가지 조건이 붙어서 우리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건을 보니 보조금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여부 등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But American automobiles couldn't make enough cars because there weren't enough chips. Car prices went up. People got laid off. We can never let that happen again. That's why we came together to pass the Bipartisan Chips and Science Act. 올해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은 미 여야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반도체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반도체 공급 패권을 되찾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모두 390억 달러, 약 50조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Taxpayer money of the American people, public investment in private industry of a size and scale without recent precedent. And the people of America deserv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미 상무부는 혈세 지원 기준의 예를 설명하면서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목적과 채용과 환경 등의 규제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심사 6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업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애물이 산적합니다.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거둘 경우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을 받는 국가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에 새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도 담겼습니다. 특히 6가지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다 보면 사실상 영업비밀 노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here's no free lunch, and I think that's the poi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hich is if we're giving you billions of dollars, we're going to shape or we'll want to shape how you're using those funds.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글로벌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은 지난 30년간 미국은 설계, 한국 등은 제조로 굳어진 반도체 산업의 지용도마저 흔들며 반도체 모든 분야의 패권 쟁취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80조 원 가까운 평가 손실을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오늘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로 한 해 동안 79조 6천억 원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기준 적립금도 900조 원 아래로 내려가며 890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익률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통화 긴축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대체 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 등으로 손실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오늘 개학했습니다. 학교의 방역 조치는 크게 완화됐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기고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도 없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이부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환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천여 명, 2주 전보다 4천여 명씩 줄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3일 이후 36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9명으로 11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03명입니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학기 학교 방역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 착용으로 완화됐고 등교 때마다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됐습니다. 자율적 착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학교의 규칙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학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또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발열 검사 운영과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학교별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마스크 없는 수업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개학 후 2주까지 방역 특별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이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이 오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동원 훈련은 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유사시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 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 훈련입니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해에는 소집 훈련 1일과 원격 훈련 1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2박 3일 소집 훈련 방식으로 정상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하면서 최소 4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자정 무렵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주 라리사 인근에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4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여객열차에는 승객 약 350명과 승무원 약 20명이 타고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DPA통신은 한 구조대원이 취재진에게 이 사고로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잔해 더미 아래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미 공군의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처음으로 출격했습니다. 합참은 이례적으로 실사격 영상을 대거 공개하며 대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공군의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인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AGM-114 헬파이어를 발사합니다. 3km 상공에서 발사된 미사일이지만 오차없이 표적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수송기를 개조해 분당 수천 발씩 포탄을 퍼붓는 것은 물론 최신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도 발사할 수 있는 AC-130J가 연례 한미 연합 특수전 훈련 티크나이프에 참가한 겁니다. 전시 적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자산으로 운영되는데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최신형 AC-130J가 한반도로 출격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동参谋본부는 이례적으로 AC-130J의 실사격 영상을 대거 공개했는데 합참이 공개한 영상에는 AGM-176 그리핀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뿐만 아니라 30mm 기관포와 105mm 곡사포의 포격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AC-130J가 있는 비행기지를 직접 방문해 적 핵심 시설을 한치의 오차 없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장께서 티크나이프 훈련 현장 지도하신 것은 최근 한 20여 년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 위협 증가에 따라서 김승겸 의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군이 이례적으로 훈련과 합참의장 방문까지 공개한 건 이번 달 중순으로 예정된 자유의 방패 FPS 훈련을 앞두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은 이른바 특수작전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CNN 등이 우크라이나전의 전황을 바꾼 주요 무기를 손꼽았습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 기갑부대는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 키이우로 진격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막아세운 건 미국이 지원한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었습니다. 한 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제블린은 수직으로 낙하하며 전차 포탑을 타격했습니다. 최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러시아군이 전쟁 초기 9개월 동안 전차 전력의 40%가량 1000여 대를 잃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런 전과에 고무된 듯 제블린을 만드는 록히드 마틴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Realize how many lives you saved? Yes, sir. No, you really do. And you make a gigantic difference for the rest of the world too. I mean. 제블린이 전쟁 초반을 대표한다면 하이마스는 지난해 후반 전세를 좌우했습니다. 사거리 70에서 80km의 하이마스는 10m 이내의 정밀성으로 러시아가 장악한 공항이나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군은 탄약고 등을 사거리 밖으로 후퇴시켰고 병참 지원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황을 바꾼 세 번째 무기는 러시아가 전쟁 전에 이미 우려를 표시했던 튀르키예산 바이락타 드론입니다. Сообщений о применени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беспилотника «Байрактар» по позициям на Донбассе. Мы сейчас эту информацию перепроверяем. 바이락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나 레이저 유도 로켓은 러시아의 전차와 포대, 군함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바이락타의 인기는 우크라이나군이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의 맞대응으로 지금은 바이락타의 효용성이 줄었지만 튀르키예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나경원 나이 나경원. 행사 지원나가. 예, 행사 지원나. 아니, 고생 많았죠. 또 오락하게 왔구나. 오락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제가 다녀보니까 대구 경북에 나경원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맞죠 여러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흔쾌히 성령에 쉬고 함께 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모아봅시다. 그렇게 오늘 와주셨는데. 이쪽 한번 봐주세요. 앞으로 제가 우리 나경원 대표님 잘 모시고 가면 우리 당 잘 될 것 같죠? 녹음 다 해놨습니다. 녹음 다 해놨어요. 네, 녹음 다 해놔요. 여기 영상 다 찍었어요. 제가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녹음 다 해놔서 또 들렸어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요새 자꾸 이렇게 전당대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사실 조금 아쉽지만 제가 물러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전당대회가 화합과 단합과 단결의 장이 되고 그리고 소리가 괜찮은가요? 아, 괜찮아요. 네. 너무 경쾌하게 나올까 봐. 김기현 후보 오늘 1시부터 나경원 후보하고 딱 붙어 다닌다고 하신다는데 어떻게 평가하실지? 사실은 이거 학폭 2차 가해, 3차 가해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집단적으로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아직 이용 가치가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뽑아먹겠다? 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김기현 후보가 그 나경원 의원이랑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이랑 이제 연대를 했다고 말했는데 저는 한마디로 공갈 연대라고 사실 연대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 린치를 가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마치 끌어오는 듯하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랬었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죠. 후보님, 김기현 후보와의 연대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선을 가게 되고 탈락하게 되시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이 확실히 서신 건지 궁금합니다. 내가 탈락합니까? 만약 탈락된다면 봄은 시작됐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길지 않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해 춥게 느껴지겠지만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대기의 건조함이 나날이 심해지면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특히 동쪽 지방은 고온 건조한 바람, 양간지풍까지 불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1도, 대전과 광주 13도,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크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